1923년 9월 1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북부에 위치한 벨버드 탄광. 평소처럼 20명의 광부가 교대 근무를 위해 어둠이 드리운 탄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벨버드 탄광은 중간 규모의 탄광이었지만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판이 있던 곳이었죠. 그러나 이 안전하다는 평가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1917년부터 1923년까지 7명의 광부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벨버드 탄광은 1908년 2개의 초기 터널이 건설된 이후 1918년 추가로 2개의 터널이 완공되며 규모를 확장해 왔습니다. 1912년부터 석탄이 시장에 공급되었고 사고 당시 50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으며 그중 무려 369명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일하는 광부들이었습니다. 광부들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덥고 습하며 위험이 도사린 어두운 갱도에서 인화성 가스, 가연성 분진 등의 위험을 견디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내부 온도가 너무 높아 보호장비도 최소화한 채로 작업해야 했기에 그 위험은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지지대나 집안이 버티지 못해 탄광이 무너져 생매장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이 많다 보니 우리가 흔히 쓰는 속어인 막장은 탄광에서 나온 속어입니다. 오후 1시 30분 교대 근무 임기를 위한 안전점검을 마치던 감독관에게 스네든 윌슨 부광장이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탄광 깊은 곳 3번 구역의 환기 터널에서 연기와 불길이 갑자기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부들은 급히 원인을 파악하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후 2시 거대한 폭발이 탄광을 뒤흔들었습니다. 갱도가 흔들리고 붕괴의 위험이 현실이 되자 생존자들은 수습 가능한 동료들의 시신만을 급히 챙기고 지상으로 대피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오후 4시에는 추가적인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탄광 전체를 봉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업은 무려 16시간이 소요되었고 모래, 흙, 목재로 탄광의 모든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이 봉인된 탄광 속에는 여전히 탈출하지 못한 6명의 광부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구조작전을 시도하려 했지만 지속된 폭발과 갱도의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결국 구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참사로 인해 총 21명의 광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년 반 뒤인 1925년 5월 20일 세스노 법원의 조지 브라운 검시관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장은 완전히 파괴되어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검시관은 결국 직원들의 부주의와 불충분한 안전장치를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죠. 하지만 실제로 밝혀진 사고의 원인은 이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탄광 내부에 축적된 메탄가스가 석탄 먼지와 결합해 자연적으로 발화한 것입니다. 석탄 더미에서 서서히 축적된 열은 결국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고 만 것이었죠. 이 비극적인 사건은 호주 전역의 광산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비상장비와 환기 시스템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9월 3일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스녹에서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열렸고 수백 명의 광부들은 죽은 동료들을 추모하기 위해 벨버드 마을을 행진했습니다. 벨버드 탄광 근처에는 오늘날까지 당시 숨진 21명의 광부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가 남아 있습니다.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진다는 말처럼 벨버드 탄광의 이 비극은 탄광 안전 역사의 뼈아픈 교훈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